예, 주말마다 시장을 좀 정리해보는 그런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 또 이번에도 또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사이클을, 한번 움직였던 사이클을 크게 돌이켜보면, 금리 인상이 시작됐을 때는 인플레이션 진정 기대감,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가 이제 네 개의 사이클이 시장을 때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봉쇄되고, 공급망이 또다시 타격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금리를 빨리 올려야겠구나. 그러니까 0.75%포인트까지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아무래도 성장주, 뭐, 가상화폐, 빅테크 이런 쪽에 이제 투매가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 일부 뭐 타겟을 비롯한 몇몇 유통기업들의 실적이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여기에 또 이제 투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가 이제 반등의 사이클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FOMC 회의로 공개되면서 긴축 속도가 생각보다 세진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트리라든가 메이시스라든가 이런 업체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인플레이션 정점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표가 나오면서 이제 또 한바탕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제 그랬다가 이제 국제유가 올라가고 경기 침체 관련된 발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시장이 빠졌고 여기 이제 테슬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기업들의 부정적인 이슈가 더해지면서 또 이제 한 번 더 밀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3월 말 이후부터 보면 하락 사이클 5개, 반등 사이클 2개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특히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장에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게 인플레이션 정점 아니냐. 그다음에 연준의 긴축 속도가 생각보다 세진 않을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고용지표 잘 나오고 국제유가가 좀 올라가면서 이런 어떤 기대감이 좀 깨지는 그런 어떤 형태가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유명한 사람들, 예, 다이먼 JP모건 회장이라든가 블랙베리 이제 블랙록 회장이라든가 머스크 테슬라가 이제 CEO가 경기 침체에 관련된 언급을 좀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다시 또 긴장 모드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 증시가 금요일이 그렇게 평범하게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금요일마다 또는 그 매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이 이제 휴장이면 이제 목요일 기준으로 잡은 건데 되게 안 좋잖아요, 대체로. 안 좋았다가 최근 들어서 뭐 올라가면 되게 세게 올라가고 막 3.8% 올라가고 이제 지금 아니면은 뭐 2.5% 빠지고 이렇게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마다 평범하게 움직이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월 이후에 그 1% 이하로 움직인 적이 3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굉장히 거칠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휴일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 좀 티가 나죠. 그리고 이제 주말에 나왔던 좀 이슈 보면 이제 테슬라가 또 9%나 빠졌는데 워낙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620달러 정도에서 800달러 언저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매도가 나올 만한 그런 타이밍이긴 했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조정 나올 수 있는 자리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하나 좀 걱정스러운 건 5월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10억 달러 이상 테슬라를 샀거든요.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도 테슬라를 매수했다라는 게 이제 한국인이 테슬라 매수했다라는 게 화제가 될 정도로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조금 이제 부담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테슬라는 이번 주에 이제 곧바로 돌리지 않으면 조금 골치 아파질 수 있어서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이제 테슬라의 흐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흐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5달러까지 넘어갔다가 이제 큰 폭으로 7%나 빠졌는데 빠졌던 이유가 이제 파이퍼 샌들러라는 곳에서 그 인플레이션이 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기존에 이제 90달러에서 70달러로 낮추고 투자 의견도 비중 축소로 낮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크게 빠졌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게 사실 반대되는 의견도 있어요. 이제 그 같은 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재료 이제 보도 이제 분석인데 이거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면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 자체가 경기 침체를 반영한 수준으로 빠져 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S&P 500 평균보다 수익성, 이건 이제 이익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수익성이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성장률이 3% 정도 이상만 유지하면 매출이 플러스 성장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올해 GDP가 한 3.3%, 내년도에 3%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전같이 뭐 PC, 스마트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상 어떤 제품을 또 공급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나왔어요. 뭐 물론 이제 여기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지칭한 게 아니라 뭐 AMD라든가 뭐 이런 종목을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반대되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근데 당장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빠지고 이 내용들이 주로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주초에 좀 고전할 가능성은 좀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패턴을 우리가 좀 과거 사례를 통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급락 이후에 그러니까 연속적인 하락, 그러니까 S&P 500 지수 기준으로 이제 8주, 7주, 8주, 7주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평균 한 15%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12개월 후에 이제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이터인데 우리가 이제 볼 때 2001년도 이때 이제 시장을 보면 이때 이제 그 8주 연속해서 빠졌잖아요. 8주 연속해서 빠졌다가 그 다음 주에 이제 반등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또 빠지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고 이런 형태를 보였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1980년대 사례인데 그때는 주봉이 안 나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분기봉으로 대체를 했는데 그러니까 빠지긴 했는데 다시 올라갔어요. 빠졌지만 결국에는 이제 시장은 그때 충격이 마무리되고 나서 시장이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연속 상승 이후에 이제 좀 매도가 나오는 걸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연속 상승, 반등, 그 다음에 또 하락이 나오면 안 돼요. 하락 나오고 또 하락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주 연속 하락이 나오면 조금 또 큰 어떤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에 좀 반전을 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 주간, 그러니까 한 주에 6% 이상 지수가 급등했을 때 그 3개월 후와 6개월 후, 12개월 후에 어떤 데이터들인데 대체로 뭐 이렇게 세게 매수가 들어올 정도면 시장은 대체로 강했다라는 데이터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70% 이상 확률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20년 또 2020년도 어떤 사례를 보면 이때 이제 주간으로 6% 한번 세게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 주에 쉬고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011년 사례도 보면 크게 올라가고 또 한 번 더 올라가고 한 주 쉬었지만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어쨌든 올라가면 그 주가 됐든 그 다음 주가 됐든 한 번 조정이 나오긴 하는데 연속적인 조정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조정이 나왔다면 그 다음 주에는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지금 이 사례죠. 그러니까 이 사례가 2008년도에 크게 올라가고 나서도 더 빠졌던 사례인데 이때는 이제 뭐냐면 이제 반등 나오고 하락이 연속적으로 나왔잖아요. 반등 나오고 또 조정 나오고 이런 형태가 음봉이 나오고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면서 시장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연속 하락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주간에 미국 증시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그냥 이번 주 흐름이 단순 조정이냐 추세적으로 이게 기술적 반등 끝나고 또 빠지는 건가 이런 걱정이 되느냐가 좌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계를 볼 때 돌아오는 주가 되게 중요하다.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어떤 지표들을 좀 살펴보면 국채금리 뭐 2.96까지 올라갔지만 뭐 이 금리 상승한 거 가지고 시장이 새삼스럽게 놀랄 정도의 어떤 위치는 아직은 아니고 3% 넘어가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국제유가입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슬금슬금 올라가서 120달러 언저리까지 왔잖아요. 기존에 박스권이 2선이었거든요. 95에서 115. 이 안에서 움직이다가 박스권을 뚫고 나간 거예요. 이 뚫고 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안정 여부 중요하고, 다음에 이제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주말에 좀 빠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주봉에서 중요한 120주선을 지지하고 올라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반도체주가 위협적인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반도체보다 이제 국제유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관련된 안정되는지 여부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주초에 좀 고전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달러 차트로 주봉 보여드리는 기준선에서는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 8% 정도까지는 견딜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조금 또다시 이제 좀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좀 돌아오는 주에 한 5% 안쪽에서 조정을 막아주고 또 만기도 어차피 있으니까 만기 이후에 이제 다시 또 방향을 위로 틀어주는지 하이닉스는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긴 하다. 200주선에서 요거는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슈를 정리해 보면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게 이번이 종점이 될 거냐, 제가 이제 정점이라고 얘기 안 하고 종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걸로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면서 130달러 이야기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만들어지면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치가 완전히 꺾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이제 종점으로 가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 지난주 조금 그 하이닉스도 주가가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제가 저게 그 반대되는 기사가 보도가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쨌든 투자들이 좀 부정적인 쪽에 집중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번 주 내내 적어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단발적인 재료라면 하루 반나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이 휴장이니까 화요일 빠지고 수요일 오전까지 영향받고 그다음부터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거든요. 일반적인 어떤 단발 악재는. 근데 그 이상 이어진다라면은 이거는 단발 악재가 아니다라는 게 돼요. 그래서 반도체 이슈가 그 연속적으로 이틀 이상 영향을 주는지 이거. 그다음에 이제 환율 1250원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이 1250원에서 공방을 벌이고 밑으로 결과적으로 다시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니까 이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기가 껴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주간 증시 전망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만은 어쨌든 만기 주간이라서 대형주들은 좀 요란할 것 같다. 이슈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중성주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럴 때 돈 많이 투입 못하니까 중성주 쪽에서 놀자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어서 중성주 쪽에 어느 쪽에 좀 수급이 집중되는지는 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실업률인데, 그러니까 미국 실업률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고용지표 상으로 보면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라는 징후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실업률이 6% 이상 올라가는 사이클이 만들어질 때, 그럴 때 이렇게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될 때가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용지표는 후행지표예요. 경기가 확 나빠질 때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인력이 뚝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고용지표만 가지고 경기가 좋으니까 시장은 안 빠진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죠. 근데 다만 지금 경기가 안 나쁜데 시장이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 정도의 힘은 발휘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는 미국의 경기 침체는 아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진정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시장 관련된 대응이라든가 다양한 데이터는 제가 더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정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